서울 도심의 고급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76살의 백만장자 강우진은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외관만 봐도 값비싼 시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고 오래된, 그러나 강우진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오늘로 정확히 50년이군. 강우진은 중얼거리며 시계를 손목에서 풀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어요. 김순희, 영원히 함께. 손가락으로 글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강우진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5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을 잃고 평생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죠. 강우진은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대기업 회장 자리까지 올랐죠. 하지만 그에게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사랑 김순희의 자리였어요.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강우진은 오래된 시계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했던 일이었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 공간을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어요. 강우진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김순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시절 김순희는 꽃집에서 일하던 소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를 강우진은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요. 순희야, 잘 지내고 있니? 강우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채웠어요. 강우진은 천천히 창가를 떠나 침대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강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산책을 나가기로 했죠. 고급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는 강우진의 표정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대신 오랜만에 걸어서 거리를 둘러보고 싶었어요.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걷던 강우진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을 팔고 있었어요. 소녀의 모습에서 50년 전 꽃을 팔던 김순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우진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소녀 쪽으로 옮겼어요.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아파요. 어린 소녀 이지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의 눈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 눈빛은 마치 젊은 시절 김순희의 눈빛과 닮아 있었죠. 강우진은 소녀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을 모두 살게. 강우진의 말에 소녀의 눈이 커졌어요. 지은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우진은 지갑에서 큰 액수의 지폐를 꺼내 소녀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이것도 너에게 줄게. 내 할머니께 드리렴. 소녀는 당황한 듯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자세히 살펴본 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할머니 것도 똑같은데요? 강우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소녀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5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김순희에게 줬던 시계의 쌍둥이 시계. 소녀가 말하는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순이일까요? 강우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내 할머니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폐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간절함으로 가득 찼어요. 50년간 찾아 헤맸던 사람에 대한 실마리가 지금 이 어린 소녀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네, 할머니가 항상 차고 다니세요. 뒤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소녀 지은이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는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강우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내 할머니 이름이 뭐니? 김순희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는 예전에 꽃집을 하셨대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꽃집을 하고 싶어요. 강우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야 했어요. 50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만난 소녀의 할머니라니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많이 아프셔서. 소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대신 꽃을 팔고 있어요. 병원비를 벌어야 해요. 강우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동안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그녀의 손 여는 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병원이니? 나와 함께 가자. 강우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50년 만에 되찾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낯선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녀는 급하게 꽃바구니를 들고 뒷걸음질 쳤죠. 잠깐만, 강우진이 소리쳤지만 지은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접근한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지금 유일한 단서였는데 그만 놓쳐버렸어요. 강우진은 망연자실한 채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 박도윤이 문서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회의가 2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건에 대한 계약서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강우진은 비서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 이제 가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그는 갑자기 결심한 듯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급한 일이 생겼네. 모든 일정을 취소해주게. 박도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우진 회장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김순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해. 나이는 70 정도로 보이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야. 10살 정도 되는 이지은이라는 손녀가 있어. 강우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병원을 수소문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해. 박도윤은 평소 차분하던 회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랐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우진의 비서와 여러 사설 탐정들이 서울 전역의 병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이라는 이름과 손녀 이지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서울에는 수많은 병원이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환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강우진은 초조함에 펜트하우스를 서성이며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체념했던 마음과 달리 이제는 순이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들뜨게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순이가 자신을 만나기 원치 않는다면, 또 다시 실망하게 된다면. 이틀이 지나고 3번째 날 오후에 박도윤이 긴급하게 연락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김순이 씨는 강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손녀 이지은 양도 확인했습니다. 강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순이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즉시 차를 준비시키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자신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순이는 놀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자연스럽게 만나야 했어요. 강우진은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캐주얼한 옷을 골랐어요. 그리고 병실에 들고 갈 선물도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꽃다발을 준비하기로 했죠. 순이가 예전에 꽃을 좋아했다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박도윤이 말했어요. 강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그 순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강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우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상상했던 순간이 이제 곧 현실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회장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순이 씨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현재는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계시죠. 강우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사람을 겨우 발견했는데 그녀가 이제 떠나려 한다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던가요?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담당 의사는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강우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꼭 참았어요. 지금은 눈물을 보일 때가 아니었죠. 이제야 찾은 순이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우진은 꽃다발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20살 청년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죠.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우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창가 침대에는 한 여인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지은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강우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아, 어제 꽃을 사주신 할아버지. 강우진은 자신을 알아본 지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침대 위의 여인에게로 옮겼어요. 순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맑았죠. 비록 병마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강우진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처럼 보였습니다. 순이야.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대 위에 순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우진 오빠. 순이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깊었어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를 알아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조금 내리며 말했어요. 그래,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란다. 강우진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순이가 힘겹게 물었어요. 지은이를 통해서야. 강우진이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준 시계, 아직도 갖고 있었지.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오빠가 준 시계를 항상 간직했어요. 지은이가 얘기해줬어요. 오빠를 만났다고. 강우진은 순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손이었어요. 미안해, 순이야. 그때 널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찾았는데 결국 너무 늦어버렸네. 순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순이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지은아, 잠시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떨까? 할머니가 이분과 이야기할 게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너무 오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은이 나간 후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지 못했던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에 가득했어요. 정말 꿈만 같네요.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오빠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강우진은 순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찾았으니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순이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강우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올 거야. 어떤 방법이든 써서 널 살릴 거라고. 순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변함없네요. 언제나 그렇게 강한 사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강우진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 씨의 담당 의사 정현우입니다. 혹시 강우진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강우진입니다. 오랜 친구지요. 그렇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하지만 김 씨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면회는 내일 다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진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내일 다시 올게. 그리고 약속하마. 순이야. 이번엔 절대로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행복의 빛이 반짝였어요. 병원을 나선 강우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50년 만에 순이를 다시 만났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차에 오르자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강우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김순희 씨의 담당 의사와 면담을 잡아주게. 그리고 지금 당장 국내외 최고의 폐암 전문의들을 수소문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순이를 살릴 거야.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죠.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틀 후 강우진은 순이의 담당 의사인 정현우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현우 의사는 냉정하게 현실을 설명했어요. 김순희 씨의 폐암은 이미 사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시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 뿐 완치는. 정현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우진은 의사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일반적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비용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있긴 합니다. 면역치료와 표적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인데 성공률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몇몇 말기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우진의 눈이 빛났어요.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행정적 절차와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은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고 현재 순희 씨의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의료진을 여기로 모셔오면 됩니다. 강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동원할 테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정현우는 강우진의 확고한 의지에 감명받은 듯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MD 앤더슨의 동료에게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우진은 다시 순희를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지은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강 할아버지.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강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기분이 어때?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제보다 많이 좋아요. 할머니가 오늘은 밥도 조금 드셨어요. 순이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나아 보였어요. 강우진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오빠, 또 왔네요. 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강우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당연하지. 이제 매일 올 거야. 지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밖에서 간호사 언니랑 놀고 올게요. 지은이 나간 후 강우진은 순이에게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곧 미국에서 전문의들이 올 거야.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볼 거고. 순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빠.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어요? 그럼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순이야. 강우진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찾기 위해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강우진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어. 내가 없는 세상은 내게 의미가 없었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어요. 순이야, 우리가 헤어진 그날 정말 널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 가족들은 이미 이사를 갔고 아무도 너희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어. 강우진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죠. 순이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오빠를 반대하셨으니까요.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난 항상 오빠를 믿었어요. 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널 다시 찾기 위해서였어. 충분히 성공해서 내 부모님께 인정받고 널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랐지.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무렵 난 이미 결혼했어요. 부모님의 강요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오빠를 향해 있었어요. 강우진은 마음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어요.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만났고 그게 중요해.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지은이를 봐주세요. 내가 없어도 지은이를 잘 부탁해요. 강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우리는 함께 지은이를 키울 거야. 넌 반드시 나을 거라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지은이 그린 그림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나무 아래서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의 그림이었죠.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그림 위에 쓰여 있었어요. 순이와 강우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꿈꾸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쁜 그림이구나. 강우진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대로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순이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쩌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강우진의 노력으로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폐암 전문의 두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로버트 브라운 박사와 사라 천 박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종양학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순이의 상태를 세심하게 검사한 후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김순희 씨의 경우 표준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가 강우진에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최신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를 병행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죠. 강우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라 천 박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약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의지가 강하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어요. 환자의 정신적 상태가 치료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강우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 주십시오. 비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강우진은 순이에게 새로운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순이는 망설였어요. 오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내 삶을 살았고 지은이를 위한 준비도 해놓았어요. 순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우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이야,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 하지만 내가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이 치료를 받아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분명 울었던 것 같았죠. 할머니, 지은이 순이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나아주세요. 저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녀의 간절한 부탁 앞에서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순이는 고개를 들어 강우진을 바라보았죠. 알겠어요, 오빠. 치료를 받을게요. 지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위해서. 강우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순이와 지은을 포옹했어요. 고마워, 순이야.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다음 날부터 순이의 집중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우진은 강동 세브란스병원 내에 특별 병동을 마련했고 24시간 의료진이 순이를 돌봤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약물이 도입되었고 미국에서 온 2명의 전문의가 직접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강력한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순이는 종종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탈모가 시작되었고 구토와 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은과 강우진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머니 머리를 빗어드릴게요. 지은이 순이의 머리카락이 빠져가는 것을 보고도 밝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우리 지은아. 할머니가 다 나으면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강우진은 매일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중요한 결정들은 화상회의로 처리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순이와 지은과 함께 보냈어요. 그는 순이에게 옛 추억들을 이야기해주며 그녀의 마음을 밝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넌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지. 강우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난 매일 핑계를 만들어 꽃을 사러 갔었어. 순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오빠는 매일 다른 이유로 꽃을 샀죠. 어느 날은 어머니 생신이라며 또 어느 날은 교수님 선물이라며. 지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만났어요? 강우진은 지은을 무릎에 앉히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3살 때였어. 대학 근처 작은 꽃집에서 내 할머니를 만났지. 할머니는 그때 19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소녀였단다. 지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렇지. 강우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를 보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어. 순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어요. 비록 병마와 싸우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브라운 박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양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약물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강우진과 지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이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봐요, 할머니. 할머니가 나아지고 있어요. 지은이 기뻐 뛰며 말했어요. 순이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거야. 강우진은 다시 한번 의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치료는 계속되었고 순이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우진은 순이가 병실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의사의 허락을 받아 가끔 휠체어에 태워 병원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휠체어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지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니 예전 생각이 나네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다시 건강해지면 작은 꽃집을 열고 싶어요. 지은이와 함께 강우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바닷가 근처에 집을 마련해서 너와 지은이가 함께 꽃을 가꾸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랑 제가 꽃집을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병마도 과거의 아픔도 잊은 채 오직 현재의 행복에 집중했어요. 강우진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희망처럼 다가왔죠. 우리 꼭 이겨내자. 순이야. 강우진이 속삭였어요. 아직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미래였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상태는 의료진조차 놀랄 정도로 호전되었어요. 종양의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전이된 부위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브라운 박사와 천 박사는 이런 빠른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표현했죠. 김순희 씨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브라운 박사가 강우진에게 설명했어요. 물론 아직 완치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이 속도라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강우진은 기쁨과 안도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두 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한 일은 최선의 치료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김 씨의 회복을 이끈 건 그녀의 강한 의지와 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당신과 소녀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병실에서는 지은이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순이는 이제 산소 마스크 없이도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스스로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죠.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요? 지은이 책장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책으로 골라보렴. 이때 강우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좋은 소식이야. 순이야. 의사 선생님들이 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셔.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퇴원도 가능할까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퇴원은 어렵지만 짧은 외출은 가능하다고 하셨어. 우리 셋이 함께 나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할머니랑 같이 놀러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바다가 보고 싶네. 오랫동안 바다를 보지 못했거든. 강우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바다로 가자.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이틀 후 의사들의 허락을 받아 세 사람은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의료진 한 명이 동행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따로 준비했어요. 강우진은 순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최고급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은 순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바다의 푸른 물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순이가 깊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강우진은 그녀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게 될 거야. 우리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니까. 지은은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끔 두 어른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순이는 손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죠.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건강해져야겠어요. 지은이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할머니인 저를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지은이를 키웠어요. 강우진은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야?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5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은이를 키웠죠. 제가 아프고 나서는 지은이가 오히려 절 돌보려고 애썼어요. 9살 어린아이가 그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없었죠. 강우진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돌볼게. 지은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건강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순이는 감사의 눈빛으로 강우진을 바라보았어요. 오빠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아마 모든 희망을 잃고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오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바다에서의 하루는 세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누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잠든 지은을 바라보며 순이가 말했어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은이는 우리의 희망이야. 앞으로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다음 날 아침, 강우진은 순이와 지은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데리고 근처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어요. 오빠, 여긴 왜 온 거예요? 순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야. 좋은 소식이 있어.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들은 한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강우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강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서와 열쇠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우진은 순이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바닷가, 별장을 구입했어. 우리 셋이 살 집이야. 순이와 지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은이 먼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강우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은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야지. 순이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순이야, 강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그리고 지은이를 위해 이 집을 마련한 거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 그들은 곧바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아름다운 별장이었어요. 넓은 정원이 있었고 현관에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집 안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죠. 이곳이 이제 우리의 집이야. 강우진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지은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방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제 방도 있어요? 물론이지. 강우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방은 이쪽이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정했어. 순이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렸어요. 이건 마치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까요? 강우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충분히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 집의 테라스에서 함께 식사를 즐겼습니다.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석양이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었어요. 지은은 행복에 겨워 끊임없이 제잘거렸고 순이와 강우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가족이 된 거죠? 지은이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우진과 순이는 서로를 바라본 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은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강우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지은과 강우진의 손을 동시에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강우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순이는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새 집에서 지냈어요. 그녀의 건강은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그녀의 회복 속도는 빨랐죠. 김순희 씨의 최근 검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정현우 의사가 진료실에서 말했어요. 종양이 거의 사라졌고 전이된 부위도 대부분 깨끗해졌습니다. 이대로 치료를 계속한다면 완치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우진은 순이의 손을 꼭 쥐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순이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현우 의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와 가족들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드문 사례죠. 바닷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우진은 운전석에서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병마로 인해 여위었던 얼굴이 이제는 건강한 혈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 강우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만약 오빠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야. 지은이를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이 널 여기까지 오게 한 거지. 순이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아름답게 비쳤어요.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정말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오빠.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현관에서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우진은 인근 초등학교에 지은을 전학시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제가 그린 그림이 표창을 받았어요.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순이는 미소 지으며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은이가 정말 대단하네. 그림 좀 보여줄래? 지은은 얼른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세 사람이 바닷가에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붉은 석양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순수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강우진이 감탄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미술 재능이 있네. 지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제가 부럽대요. 순이와 강우진은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 작은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었죠. 저녁 식사 후 순이는 집 뒤편의 작은 공간에 지은과 함께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꽃집을 했던 경험을 살려 다양한 꽃들을 심었어요. 할머니,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지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백합이란다. 순수함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꽃이지. 강우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이가 다시 꽃을 만지는 모습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50년 전 그녀가 꽃집에서 일하던 그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진 오빠, 이리 와서 같이 꽃을 심어요. 순이가 손짓하며 불렀어요. 강우진은 미소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그의 손은 정원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순이와 지은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지은이 강우진에게 꽃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흙을 부드럽게 다루는 모습이 순이를 닮아 있었죠. 고마워, 지은아. 할아버지가 처음이라 서툴러 강우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3달 전만 해도 자신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꽃은 정말 신기해요. 지은이 작은 씨앗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는 게. 강우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작은 만남이 때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지. 일주일 후 순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강우진과 지은은 몰래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강우진은 최고급 케이크를 주문했고 지은은 직접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가 병원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자 집 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강우진과 지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외치며 나타났습니다. 순이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켜진 케이크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생일 축하해요라는 글자가 쓰인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순이가 감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우진은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잖아. 우리가 축하해주고 싶었어. 지은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제가 직접 카드도 만들었어요. 순이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강우진은 케이크 앞으로 순이를 안내했습니다.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어봐. 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촛불을 불었어요. 지은이 기쁨에 찬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어떤 소원을 빌었어요? 지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야.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니.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기를. 그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은 후 강우진이 조그만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순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심장 모양의 펜던트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죠. 너무 아름다워요. 순이가 감탄했습니다. 강우진은 목걸이를 꺼내 순이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이 심장은 내 마음을 상징해. 항상 내 곁에 있겠다는 약속이야. 순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강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지은도 자신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접은 종이 상자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다양한 색상의 구슬로 이루어진 팔찌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만든 행운 팔찌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거 차고 있으면 건강해진대요. 순이는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은아.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그날 밤 순이는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온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0년 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니. 그녀는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우진이 준 시계. 50년 동안 그녀가 소중히 간직해온 보물이었죠. 이제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인연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순이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바닷가 집은 이제 세 사람의 행복한 생활이 담긴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순이의 건강은 기적처럼 회복되어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부르며 놀라워했죠. 김순희 씨의 회복은 의학 논문에 실을 만한 사례입니다. 정현우 의사가 최종 검진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완전 관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인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순이와 강우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이가 의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우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순이야. 순이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모두 뒤로하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지은은 더욱 밝고 활기차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이제 다 나았단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지은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야호.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강우진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했고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겼어요. 붉은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는 풍경이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제가 건배사를 하고 싶어요. 지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녀는 작은 주스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배. 강우진과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건배. 식사 후 강우진은 순이에게 테라스로 나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는 촛불이 밝혀져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오빠?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우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순이야,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이 지났어.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지.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내가 너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강우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77, 75살인데.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강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네, 오빠. 기꺼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강우진은 반지를 순이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테라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청혼을 받아들이셨어요? 지은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우진과 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너 알고 있었니? 강우진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허락을 구하셨잖아요. 저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순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고마워.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구나. 2달 후, 바닷가 집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이의 정원에 핀 꽃들이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었어요. 강우진의 오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순이의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은은 꽃을 뿌리는 역할을 맡아 행복한 표정으로 임무를 수행했어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나눌 차례입니다. 주례자가 말했어요. 강우진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야, 50년 전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순이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어요.
우진 오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비록 우리는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 동안 당신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겠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주례자가 말했습니다. 강우진은 준비된 반지를 순이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금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영원히 함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이도 같은 글귀가 새겨진 반지를 강우진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죠.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강우진은 조심스럽게 순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객들은 기쁨에 찬박수를 쳤고 지은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지은이 뛰어와 두 사람을 동시에 안았습니다. 결혼식 후 세 사람의 삶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순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집 앞에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순이의 꽃집이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금방 동네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은은 방과 후에 할머니의 꽃집을 돕기 시작했고 그녀도 점점 꽃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죠. 강우진은 회사 일을 대부분 후배들에게 맡기고 가끔 자문 역할만 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지은에게 바다 낚시를 가르쳐주고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이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강우진과 순이는 서로를 바라본 후 지은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지은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야. 강우진이 대답했어요. 순이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행복한 일도 슬픈 일도 있단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강우진은 조용히 침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시계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영원히 함께라는 글귀가 새겨진 그 시계는 이제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강우진은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은 행복과 평화. 그는 잠든 순이 옆에 누웠습니다. 순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강우진은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의 시간은 이제야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행복 속에서 영원히 함께. 강우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아버지의 시계가 할머니에게 연결되어 50년 만에 재회하게 된 두 사람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